2022년 8월 1일 펩시코가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8.5%를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레드불도 아니고 몬스터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는 2018년 2달러에서 2021년 100달러까지 50배 상승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 3위, 아마존 에너지 드링크 판매 1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산 직전의 다이어트 보조제 회사가 어떻게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정복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됐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바로 셀시우스입니다. 이야기는 2004년 플로리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티브 할이라는 기업가가 작은 건강 보조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원하지만 레드불이나 몬스터는 설탕 덩어리였죠. 한 캔의 설탕이 54g, 각 설탕 13개 분량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설탕 제로, 인공색소와 방부제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대사 촉진이었습니다. 단순히 카페인으로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서 칼로리를 태운다는 컨셉이었죠. 이름도 셀시어스, 즉 온도 단위에서 따왔습니다. 체온을 올려 칼로리를 태운다는 의미였습니다. 제품 개발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 할인은 마이애미 대학과 협력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셀시우스를 마신 그룹이 12주 동안 평균 93칼로리를 더 소모했다는 것이었죠. 과학적 근거를 갖춘 최초의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셀시우스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초기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첫 해 매출은 겨우 17만 달러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맛이 이상했습니다. 설탕 없이 맛을 내려다보니 인공적인 뒷맛이 강했죠. 둘째, 가격이 비쌌습니다. 레드불보다 50%나 더 비쌌습니다. 셋째, 인지도가 전무했습니다. 마케팅 예산도 없었고 유통망도 없었습니다. 2007년 할인은 칼 드시몬이라는 전직 코카콜라 임원을 영입합니다. 드시몬은 코카콜라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파워에이드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죠. 그는 셀시우스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건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다라고 말했습니다. 드시몬의 첫 번째 전략은 피트니스 시장 공략이었습니다.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에 무료 샘플을 뿌렸습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메시지로 어필했죠.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트니스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2009년 셀시우스는 나스닥 OTC 시장에 상장합니다. 시가총액은 겨우 2천만 달러였습니다. 상장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냉담했습니다. 2009년 매출은 280만 달러, 순손실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전형적인 좀비 기업이었죠. 하지만 드시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GNC와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습니다. GNC는 미국 최대 건강 보조식품 체인이었는데 전국 3,000개 매장에서 셀시우스를 판매하기로 한 거죠.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1,000만 달러를 돌파한 거죠. 2012년 셀시우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분말 형태의 온더고 제품을 출시한 거예요.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었는데 휴대가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체육관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았죠. 이 제품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어필한 거죠. 그런데 2014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GNC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죠.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유통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주가는 0.3달러까지 떨어졌고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시우스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드시모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GNC에 의존하는 대신 다각화 전략을 펼친 거죠. CVS, 월그린스, 타깃 같은 대형 유통체인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진입은 큰 성과였습니다. 코스트코는 까다로운 심사로 유명한데 셀시우스의 품질과 차별성을 인정한 거죠. 진짜 전환점은 2018년에 왔습니다. 존 필드하우스가 새 CEO로 취임한 것입니다. 필드하우스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원래 월스트리트 투자자였는데 건강 문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셀시우스를 알게 됐고 제품에 반해서 아예 회사를 이끌게 된 거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필드하우스의 핵심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공략한 거죠. 팔로워 1만에서 10만 명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를 부탁했습니다. 돈을 주고 광고를 시킨 게 아니라 제품을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게 한 거예요. 이 전략은 대박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셀시우스 라이브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셀카에는 항상 셀시우스 캔이 있었고 운동 루틴 영상에는 셀시우스가 등장했죠. 2019년 한 해 동안 소셜미디어 언급이 500% 증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자 홈트레이닝이 유행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죠. 셀시우스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하며 마케팅했습니다. 아마존 판매가 전년 대비 200% 성장했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틱톡에서의 바이럴은 놀라웠습니다.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올린 셀시우스 다이어트 챌린지 영상이 10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셀시우스를 마시며 운동하는 챌린지였는데 수천 명이 참여했죠. 셀시우스 챌린지는 틱톡 트렌드가 됐고 지세대 사이에서 셀시우스는 쿨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2021년이 폭발의 해였습니다. 매출이 3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었죠. 창업 1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EBITDA 기준 600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는 2021년 11월 103달러를 찍었습니다. 2018년 2달러에서 50배 상승한 거죠. 성장의 비결은 제품 혁신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 출시한 히트라인은 더 강한 카페인을 원하는 하드코어 운동가들을 겨냥했습니다. 반대로 셀시어스 에센셜즈는 카페인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를 타깃으로 했죠. 맛도 다양화했습니다. 수박, 복숭아, 망고, 열대과일 등 20가지가 넘는 맛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8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펩시코가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장기 유통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펩시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전역에 셀시우스를 공급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월마트, 크로거, 세븐일레븐 등 모든 곳에서 셀시우스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월스트리트는 열광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15%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1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셀시우스가 5년 내 몬스터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실제로 2022년 셀시우스의 시장 점유율은 5.1%로 전년 대비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원가가 상승했습니다. 알루미늄 캔 가격이 50% 올랐고 운송비도 폭등했죠. 둘째,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몬스터와 레드불도 무설탕 제품을 강화했고 코카콜라는 코크 에너지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스타벅스도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뛰어들었죠. 가장 큰 타격은 2023년 7월에 왔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셀시우스의 대사 촉진 표현에 제동을 건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죠. 미국 FDA도 조사에 착수했고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2024년 셀시우스는 변곡점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매출은 13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은 10%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5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죠. 정점 대비 50%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셀시우스의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국제시장 진출이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2023년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 진출했고 202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건강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죠. 펩시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품 혁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 예정인 셀시어스 카즈믹 바이브는 CBD를 함유한 제품입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을 내세우고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셀시우스 프로틴이라는 단백질 강화 제품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셀시어스 메타블레스트라는 NFT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운동 기록을 NFT로 만들어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피트니스 플랫폼과도 협력하고 있죠. G세대와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데이터 활용입니다. 셀시우스는 고객들의 운동 패턴, 구매 시간, 선호 맛 등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다음 히트 상품을 예측하기도 하죠. 데이터 기반 음료 회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몬스터는 2023년 몬스터 울트라 제로로 무설탕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레드불은 레드불 제로를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프라임이라는 유튜버 브랜드 에너지 드링크도 등장했죠. 로건 폴과 KSI가 만든 이 브랜드는 출시 1년 만에 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드링크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미성년자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도 카페인 함량 규제를 검토 중이죠. 건강 논란도 계속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셀시우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차별화된 포지셔닝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라는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죠. 둘째,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셀시우스 팬들은 거의 종교적 수준의 열정을 보입니다. 셋째, 펩시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P 비율이 80을 넘는데 이는 성장주치고도 비싼 수준이죠. 둘째, 제품 집중도가 높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시장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미래 전망은 엇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셀시우스가 제3의 콜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펩시에 이은 새로운 거대 음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30년까지 매출 100억 달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건강 트렌드가 계속되면 셀시우스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한계를 지적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고 건강 효능도 과장됐다는 거죠. 또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무설탕 시장에 뛰어들면 셀시우스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유행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와 경쟁 심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투자한다면 분기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창업자 스티브 하리는 2018년 은퇴했지만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지분 가치는 한때 10억 달러를 넘었죠. 칼 드시몬도 수억 달러의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초기 투자자들입니다. 2015년 0.3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은 3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셀시우스의 성공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확한 차별화입니다. 모두가 자극적인 맛과 카페인으로 승부할 때 건강을 선택했죠. 둘째, 타이밍입니다. 건강과 피트니스 트렌드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마케팅입니다.
가짜 광고가 아니라 진짜 팬들이 만든 입소문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내심입니다. 셀시우스는 17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섰죠. GNC에 버림받았을 때도, 주가가 0.3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100억 달러 기업이 됐죠. 셀시우스는 단순한 에너지 드링크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고 문화이며 새로운 세대의 선택입니다. 헬스장에서,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책상에서 셀시우스를 마시는 사람들은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셀시우스가 몬스터를 제치고 2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품이 꺼지고 다시 틈새 브랜드로 돌아갈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셀시우스는 이미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판도를 바꿨고 건강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했습니다.